네, 오늘은 사법체계에서 형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어떤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인 거지, 뭐, 제도는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 이 정도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체로 벌금형하고 그 가두어도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징역형이 대표적일 거예요. 뭐 과거에는 뭐 때리는 형벌도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없어졌죠. 뭐 그냥 얼핏 봐도 미개하잖아요. 무식해 보이고. 근데 뭐 싱가포르는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죠. 굉장히 진보된 국가인데 뭐 때리는 형벌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처벌이라는 의미와 재발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한 수단일 수 있어요. 징역형에 비해서는. 이제 벌금은 소득 수준과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금액을 벌금으로 정하는 것은 언뜻 형평에 맞는 듯 보이지만 형벌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재발 방지에 있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발 방지에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다시 되새겨 보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기지 않은 벌금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 잘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에 벌금 10만 원만 낼 생각하고 한 달에 한 3, 400만 원만 들이면 그 도로에서 마음대로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는 지극히 어긋나 있죠. 하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은 가령 소득이 연수입이 100억이 되는 사람한테는 1차 과속 위반에 한 1억 원씩 때린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과속은 좀 삼가할 거예요. 그 애초에 법을 제정할 때부터 월평균 소득의 10분의 1을 벌금으로 한다는 식으로 만들면 월평균 소득만 산출하면 되는 거죠. 그 월평균 소득의 산출 공식은 나올 수 있어요. 뭐 지난 직전 1년간 번 소득을 일수로 나눠서 곱하기 30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관련한 모든 이치에 부합할 뿐더러 금액을 시대에 맞춰 수정하느라 매번 법안을 수정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년 전에 10만 원이라고 어떻게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20년 지나서 이거 좀 시대에 안 맞아 그러고서는 이거를 또 그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이거 30만 원으로 고칩시다. 이런 제안을 하고 그걸 또 이리저리 의원들끼리 또 뭐 돌려가면서 사인을 하고 그거를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뭐 합치하는지를 또 한 다음에 또 국회 본회의에서 그걸 거기 다 모여서 이걸 논의를 하고 있고 막 이런 멍청한 짓거리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어떤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계산식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형평성 면에서도 이것이 낫다. 누군 죄짓고도 편안하고 누군 죄짓고 전전긍긍하고 같은 죄를 지어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형평성은 이런 쪽에서 낫다. 누구는 10만원 누구도 10만원 이 형평성보다는 그 처벌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을 형평을 맞추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징역형은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소득과 연계된 벌금형은 경각심을 이루는데 충분히 효과적이며 그 다음에 완전한 경리를 이루는 사형제도를 적극 제도적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사형이 가장 효과적이죠. 자, 그러면 벌금과 그 다음에 사형을 가지고 있으면 제도로서 가지고 있으면 징역형은 필요 없다. 폭행이라는 범죄 행위를 예로 들면 그 피해 정도를 놓고 처벌을 논하기보다 이 범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가려서 벌금의 양과 허용 횟수를 논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시비가 붙어 사람을 때리게 되면 처음에 200만 원의 벌금, 이제 소득이랑 연계를 시켰다 그랬으니까 뭐 연소득의 지난 연평균 소득의 10분의 1을 벌금으로 한다라는 식의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은 아니고 규정을 만드는 게 규정을.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전제로 하면 아마 이렇게 되는 거죠. 법 자체는 살면서 처음 사람을
때렸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그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1차 폭행에는 연소득의 연평균 소득의 10분의 1, 2차 폭행에는 연평균 소득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겠죠. 그 규정이 너무 가혹하거나 뭔가 불합치하다고 생각이 되면 동적격증형 민주주의에서는 누군가 안건을 올려서 최상위 의회에서 이건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근데 이제 지금식의 법치 체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길거리에서 우연히 시비가 붙어 사람을 때리게 되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실수로 한 번 더 사람을 때리게 되면 500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근데 그 다음은 더 이상 실수나 우발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보고서는 이 사람은 상습 폭행을 일삼는다. 완전히 경례한다. 사형을 시킨다. 좀 살벌하죠. 제가 별거 아닌 얘기처럼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사람 3번 때렸다고 사형을 하네요. 근데 그냥 사람 3번 때린 게 아니라 1차 우연히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물었잖아요. 이거는 징역형 1년이랑 비슷해요. 10분의 1의 어떤 소득을 벌금으로 매긴다는 거는. 징역도 그 직업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1년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뭐 변호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1년 사는 거는 뭐 그 안에서 책 본다 생각하고 가볍게 갔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기꾼들은 교도소를 아주 그냥 직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처벌로서의 압박감은 모두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징역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노역형이 어떤 사람은 하루 노역이 5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노역이 3만 원에 해당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웃기는 거죠. 여하간 얘기가 샜는데 1차 범죄에서 어떤 처벌을 하고 2차 범죄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3차 범죄는 사형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 3번 때렸다고 사람을 죽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체계 하에서는 사람을 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시비가 붙어 사람을 때리게 되는 거는 때려도 되니까 때린 거거든요. 때려도 별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확실한 어떤 그 법치 체계가 확립이 된다 그러면은 욱하는 성질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 다 계산하거든요. 아무리 술 취하고 뭐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다 계산하거든요. 욱하는 성질 없어져요. 처벌이 세면. 근데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 이거는 진짜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만 3번이나 반복된다. 이건 더 이상 실수는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경례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면 아마 길거리에서 시비를 붙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가. 없어질 거라고 봐요. 또 반면에 이제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폭행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조폭들처럼 가서 저놈을 두들겨 패야지 라고 계획하고서는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초범이라도 어떤 1000만 원의 벌금 내지는 어떤 연평균 소득의 절반 뭐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계획하에 사람을 2번째 때리게 되면 더 이상 볼 것 없이 완전히 경례할 수도 있다. 어떤 이런 체계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의 범죄자를 체포해서 임시로 격리하는 구류 등은 징역형과는 별개로 필요한 조치라고는 보여요.